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그 라이머 영어 제 유튜브 사이트에서 제가 진행하는 논리구조 독해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제일 기본 강의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수업 진행, 즉 어떤 식으로 논리구조를 풀어나가는지를 제가 소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쓰는 용어 같은 걸 설명을 하는 강의니까 이 강의를 한번 꼭 보십시오. 보시고 행여나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만약 문제를 풀으셨다면 그 문제 풀이 과정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만 하다 보면요. 무슨 말인지 뻔히 알지만 이 작가가 뭘 말하는지 논리 구조에 못 올라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일반 강의 보면은 이제 해석을 정확히 잘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해석에만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되니까 정답은 3번이지 하는 그런 접근법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논리와 이 논리 때문에 이 곳에는 이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 그것이 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맞고 솔직히 수험생 입장에서 글을 문제를 좀 잘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논리구조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일강 한번 잘 보시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현장 강에서 이제 곧바로 실전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시면 논리구조 독해란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떤 패시지의 logical structure를 근거로 한 reading comprehension인데요. 제가 essay form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제가 좀 이렇게 잡아낸 건데 이거 뭐 배운 거나 어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에세이 폼이요. 제가 이제 그 라이머 하다 보면 여러분 라이팅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세이를 제가 좀 잘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모든 에세이는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에세이가 빵점.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될 구조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에서 거꾸로 찾아낸 어떤 리딩 스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논리 구조 독해가 되겠습니다. 자, 실질 영어에서 쓰는 그런 에세이 폼을 근거로 한 논리 구조 독해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떤 말을 쓰면 제가 드리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1번,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요, 문장 전환 단어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자꾸 에세이를 강조하는데 에세이 쓸 때 여기 나오는 문장 전환 단어를 함부로 쓰면요. 예, 또 말씀드리지만 에세이 빵점. 문장 전환 단어는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미국 애들이. 자, 첫 번째, 이 and verso에 해당되는 것을 문장 전환 단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문장을 전환시켜주는 포인트예요. and는 우리가 그리고라고 알고 있고, but은 그러나라고 알고 있고, so는 그래서라고 알고 있는데, 한글이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이 문장 전환 단어로 쓰이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논리 구조가 존재합니다. 미리 정답부터 말씀드렸죠. 문장 전환 단어가 있는가? 만약에 문장 전환 단어가 없다면 지문이 있다가 지문이 그냥 모든 문장이 독립으로 존재하고 문장 앞에 and와 but과 so가 없다 이거죠.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기억하세요. 모든 문장은 전부 다 뭐다? same, 똑같다라는 사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작가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많이 하기도 힘들 거예요.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표현력이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글인 거죠, 사실은. 똑같은 말을 다시 쓰고 괜히 강조하려고 뒤로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은 말 또 쓰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합시다. 이 말인 즉슨 한 문장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요. 다음 문장으로 과감하게 점퍼란 뜻입니다. 실제 영어 글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다 아나 읽다가 분명히 글이 너무 어렵거나 단어 모르거나 그러면서 모를 수 있죠. 미국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점프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뭐가 돼 있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은 무조건 그렇게 써. 똑같은 문장 쓰는 것이 약속이에요. 문장 전환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근데 문장 전환 단어가 있으면 예, 그런 논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엔드버스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여기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소개해 놨거든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also in addition, however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이만큼 이건 보셨다고 치고 제가 실제 활용例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을 많이 합니다. 인간에게 물이 중요하다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water is important 한다면 막 계속 나가요. 막 나가요. 근데 문장 전환 단어가 없어. 그러면 또 같은 말이야. 물을 다른 말로 살짝 하고 인간을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또 중요하다고 또 하는 것뿐이에요. 한참 가다가 and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 같은 주제인데 소재가 바뀐 거예요. 소재가. 주제는 안 바뀌는 거죠. and는. 제가 수업 시간에 and를 더듬이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더듬이. 왼쪽 오른쪽이 비슷한 구조다 이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단백질이 나왔다고 칩시다. 평상시에 물과 단백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and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과 단백질은 논리 구조가 연결이 됩니다. 둘 다 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에 연결되는 다른 소재다 이 뜻이에요. 오늘 물과 단백질이 공통으로 어디 연결되는 것 같아. 이게 주제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물이 주제가 아니라. 오케이? 이걸 and라고 합니다. 벗은 당연하죠. 뒤집어지는 거 알죠? 그럼 물이 반대말로 뒤집어지는데 반대말이 뭡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 강의 처음에 강조했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생각을. 물의 반대말은요, 불인가요? 이과 애들은 기름이라고도 하던데?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심지어 여기 단백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작가는 오늘 그래서 물과 단백질을 반대로 보고 있다 그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벗이 나왔다는 건 지금부터 완전히 논리 구조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전혀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물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쪽은 도움이 안 된다고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물은 거식이야. 그러나 불은 반대야. 이런 식으로 반대 논리를 쓸 때 쓰는 게 벗이다. 무조건 그러나 이게 아니다 이거죠. 흔히 우리 많이 배웠죠? however 다음에 글의 주제가 온다.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실제로 불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써 작가가. 그러나 그런 줄 알았지. 그러나 내 생각엔 불이 중요해라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이 전형적인 에세이 폼이거든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웬만큼 상식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잘 봅시다.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즉, and도 아니고 but도 아닌 거예요. 약간 중간에 양다리 걸친 개념이란 뜻이죠. 이건 뭘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물이긴 물인데 소재가 바뀌어. 이렇게. 즉, 물이 안 바뀌어. 근데 물의 속성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단백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말 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물이 살아있는데 찬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성이 바뀔 때. 이때 들어가는 게 instead입니다. instead. 잘 기억하세요. instead.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instead는요. 벗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instead 대신에 벗을 써서 논리구조를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벗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시험 볼 때 instead가 없으면 벗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1, 2, 3, 4, 5 중에. 다음 중 빈칸에 가장 알맞는 표현은. 그건 이때 물이 살아있다.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 instea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 있는 에세이 패턴 같은 게 존재합니다. 영어는. 이거는 수능 강사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영어에서 에세이 쓸 때 이것이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약속대로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똑똑한 어떤 IQ가 높아가지고 좋은 연구 성과를 냈는데 표현력이 딸려가지고 이거를 표현 못하는 그런 우는 범치 말자 해가지고 에세이는 무조건 그런 폼으로 쓰라고 정해 있어요. 에세이 쓰는 폼이. 그래서 그 폼에 맞추기 위해서 서로 간에 정한 약속이 관습으로 굳어진 거예요. 즉 이런 말이 없으면 모든 문장은 똑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단백질로 갈래, 불로 갈래, 찬물로 갈래 이런 논리 구조의 화살표, 방향을 알려주는 게 문장 전환 단어입니다. 그럼 문장 전환 단어의 최종 결론 뭘까요? 문장 전환 단어가 본문에 없다. 모든 문장은 똑같으니까 미안하지만 아무거나 읽어도 됩니다. 거꾸로 읽어도 됩니다. 그 문장이 그 문장이니까. 저 같은 맨 마지막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은 결론이거든요. 자, 그 논리 구조에 근거한 말 그대로 한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법.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정답에 접근하는 법. 이거를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저랑 줄기장창할 겁니다. 지금 하는 이것은요. 수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뭐 탭스, 그다음에 뭐 편입,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특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심지어 레벨 올라가면 GRE 논리까지도 그대로 적용돼요. 왜냐하면 논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논리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강의는요. 제가 수능, 그다음에 특례, 공무원 요 정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은 이제 고3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 라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걸 저 학생들에게 강조하죠. 7가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에서 제가 GS라고 하는데요. GS는 이제 편의점 이름이 아니고 제가 재밌게 지어낸 건데 GS를 제가 감히 뭐로 표현하냐? 마스터 키라고 표현합니다. GS를 찾으세요. 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문장에 하나 혹은 뭐 2개 정도의 GS라는 지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GS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빈칸이고
이 GS가 주제고 이 GS가 요지고 이 GS가 제목이에요. 다 연결되고 심지어 순서도 연결돼요. 다음 중 뭐 그 단어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글의 흐름상. 흐름이라는 건 결국 주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GS입니다. 신기하죠? GS를 찾으세요. GS가 정답으로 가는 게 특히 빈칸은 100% GS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 GS를 찾는 법을 제 강의 경험으로 한 7개 정도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찾는 법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거 잘 표시해 놓으시고 한 번에 익히긴 힘들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신 다음에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이거지, 뭐 1번이었지, 3번이었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해서 계속 숙달하는 거. 그게 제 수업의 가장 본질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현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솔루션 해결책. 해결책. 작가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이 쓰는 게 research shows 어때요? 여러분 독해 많이 나오죠. 뭐 1930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그런 거 많이 봤죠. 그거 하버드인지 아닌지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작가가 하버드라고 했으니까 하버드인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보여졌다는 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해결했다는 뜻이거든요. 제대로 됐으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 제대로 안 됐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거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보여줬다 이런 거, 뭐 according to 연구 나오면 100% GS입니다. 그 문장이 이 글의 마스터키고 그게 빈칸이고 그게 주제라고. 기억하세요. refer to 특히 보여주다, suggest 제안하다, 연구 결과 represent 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이런 거 나오면 GS 기억합시다. 그 다음 by 바이가 뭐뭐 옆에라는 뜻도 있지만 까지도 있고 뭐뭐에 의하여라는 말 아시죠? 예, 뭐뭐에 의하여. 자, 이거 느낌 오시나요? GS라는 게 솔루션이라는 게 뭐뭐에 의하여 그번 연구에 따르면 그의 노력에 의하여 뭐뭐에 의하여 뭐 through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런 거 나오면요 뭐뭐에 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표현이라고 해결책. 그래서 이 문장이 GS가 됩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 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기 위하여 나는 뭐 랜턴을 준비했다. 오늘 주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당연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에 해당되는 모든 표현은 감초처럼 외워놓으면 좋고요. 마지막 용어는 진짜 제 경험이에요. 이건 뭐 참고서에 없습니다. help, allow, hope 외우세요. 짱. 이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 help, 뭐 helpful 이런 식으로 동사를 쓰던 형용사를 쓰던 도움이 된다. 해결책. 내가 너 이거 하도록 허락해 줄게. 제발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I hope. 나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그렇게 희망해. 느낌이 오시나요? help allow hope는요. 제가 100%라고 양심으로 얘기 못하겠고 95% GS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좀 지금 외우는 건 좀 무리하고요. 일단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이 정도는 그냥 외워놓으신 다음에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해석하다가 쭉 가다가 줄 딱 치고 이 부분이 솔루션 아니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딱 보면 맞아 이게. 근데 그 부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는 거 이게 독해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재밌겠지?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은 같이 가시죠. 명령문 나오면요. 믿으세요. 이거 99% GS입니다. 왜 1%냐? however하고 뒤집어질까 봐. 예, 99% GS고요. 그다음에 must 비슷하죠. 해야 한다. have to, should, okay? need to 필요성이 있다. ought to, it is necessary, it is compulsory, indispensable.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 전부 GS입니다. 그다음 당위성어법 들어봤죠? 나는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should 생략돼서 동사 원형만 나온다는 거 뒷부분. 그거는 결국 should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 안에. 그래서 should 해야 한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must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G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이랑 5번은요.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좀 불리한 이유는요. today랑 now가 들어가면요. 이제는 앞으로 오늘부터 파이팅 이런 뜻이에요. 작가의 강력한 주장에 몰려있는 곳이 GS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 중간쯤부터 나오면요. 그 다음에 generally 같은 경우는요. generally가 나왔다는 건 이 문장이 그냥 general statement라고 대놓고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generally랑 in general은 똑같은 말입니다. 가끔 이것을 ideally로 쓰기도 합니다. 잘 필기하세요. 다시. 그래서 이게 문장 generally가 예를 들어서 문장 초반에 generally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보통 덧하고 뒤집어지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통념 비판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generally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문장 중간쯤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뀔 공간이 모자라요. 거의 여기가 답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마지막입니다. 잘 보십시오. 영어에
이게 알고 봤더니 GS였어요. 거꾸로 말해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영어에서 에세이 쓸 때 이런 강조 패턴을 기가 막히게 쓰면요. 소위 훌륭한 에세이를 평가받는 겁니다. 이걸 논리 구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에세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이 멋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잘 썼다고 잘 쓴 글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쌈박하게 상대방에게 전했냐. 이런 거를 기똥차게 썼냐 안 썼냐. 그겁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유학 가보세요. 이런 거를 결판 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단 독해 강의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에세이 쓸 때도 굉장히 도움되는 강의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알죠. 문법 시간에. 강조구문을 왜 썼죠? 강조하려고 쓴 거지. 예, 강조구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도치는 왜 했죠? 강조하려고 한 거죠. 독해하다 보면 뭐 little did I dream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not until 구문 도치 하이라이트. so that 구문 도치 아세요? 예, 수업 시간 다 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런 것들. 도치구물 이런 것도 강조 패턴. 그다음에 특수 비교 요거 중요한데요. 일반 비교급을 포함해서 특히 최상급 같은 거 대박이죠. 최상급. 그다음에 특수 비교 중에 제 경험으로 했을 때 여러분 더비 알죠?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더욱 더 비교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거의 GS였어요. 지금까지. 강조하는 거. 특수하게 강조하는 건 다 강조에 들어갑니다. 얼더우는요 정말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앞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쪽이 중요한 거죠. 예, 그 강조하려고 일부러 거짓말로 한번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강조에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요게 이제 재밌는데 테크니컬리가 아마 수업 시간에 나올 겁니다. 테크니컬리가 뭐냐면요. 기술적으로가 아니에요. 이게 이공계 지문이면 테크니컬리가 기술적으로가 맞는데 이것이 이공계 지문이 아닐 경우 만약에 인문학 독해면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테크닉의 반대가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이론의 반대 그렇지. 실질적으로 실제로 in fact 했듯이 actually. 그래서 이것이 actual이랑 비슷하다고. 실제로 강조 포인트. 그래서 actually와 technically는 강조 패턴에 들어간다라고 그냥 아예 외우고 있읍시다. 수험생 입장에서. 되게 도움됩니다. 이 부분이 GS단이고요. 이거 찾고 이 부분 답으로 D를 미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하게 얘기하지만 1, 2, 3, 4, 5 중에 찍을 때 위에서 뭐 2번이 3개, 3번이 2개 읽지 말고요. GS를 우리 배운 대로 해. 내가 가르쳐준 대로. GS를 찾았죠. 이거에 제일 가까운 거 찾아요. 그게 답이라고요. 그게 이 글의 주제야 실제로.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찍더라도 그렇게 찍으세요. 그 정도로 GS는 정말 영어의 에세이 폼, 독해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It is important.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해? 강조 포인트. 그죠? 이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이것이 알고 봤더니 수능식으로 말하면 정답이었네. 예, 꼭 기억합시다. It is important. It is indispensable. 아까 It is significant. Very, very important. 강조 포인트.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겁니다. 우리 문장 부호 중에 특수 문장 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 문장 부호. 여러분 따옴표 왜 찍죠? 간접 인용문 말고 이 따옴표 사이에 갑자기 무슨 뭐 his idea가 있다고 칩시다. 그의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무슨 몰라서 찍었나? 그렇죠. 중요하니까 찍었지. 그의 아이디어가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따옴표가 있는 그 문장 있죠. 그 문장을 줄치라고 이렇게 그 부분이 오늘 GS라고 그 문장이 그 문장 속에 답이 숨어 있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미콜론은 부연 설명이죠. 부연 설명 왜 하죠 작가가? 그렇죠. 못 알아들을까 봐. 분명히 A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작가가 나는 A가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LI 세미콜론 찍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하면 더 하겠습니까? 뭔가 있는 거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진짜고 모르겠으면 이게 걸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콜론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나열이에요. 원래 나열. 원래는 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콜론 하나, 둘, 앤드 셋.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콜론을 찍고 하나만 나열했다는 건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거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콜론이야말로 진짜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미콜론 나오면요. 저처럼 하세요. 번역하는 법을 아예 세미콜론 나오면 그게 뭐냐면 잘 봐. 한번 다시 해줄게 이런 뜻이고 콜론 나오면 바로 그건 그게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번역하는 겁니다. 강조 포인트로. 약간 좀 비슷하게 쓰이는 건데 조금 틀리죠? 부연 설명과 강조는 좀 틀려요.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잘 봐 내가 다시 해줄게 할 때 쓰는 게 부연 설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과관계.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 이거 말고도요. 그러니까 7가지 카테고리는 제가 안 벗어나는데 잘 자라게 붙는 건 많이 있어요. 그걸 수업 시간에 하면서 이제 저랑 느껴야지. 이거만 나오나 시험에. 그래서 이거 선생님 강조인데요.
이거 인과관계인데 이거 솔루션이네 이렇게 저랑 느껴야 됩니다. 솔직히 솔루션 1번이랑 6, 7번이 제일 많아요. 1번이랑 6, 7번 강조랑 인과관계가. 인과관계는 because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많이까 점프. 뭐 야기시키다. 맞습니다. 인과관계. lead to 어디로 이끌어가다. 그렇죠.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가 보이는 거. That's why.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예문을 들었는데 attribute, ascribe credit은 A의 원인을 B에게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나의 성공의 원인을 아빠한테 돌린다는 뜻인데요. because 없지만 아빠가 결국 뭡니까? 원인이고 성공이 인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문장 안에 인과관계가 들어가 있는 모든 표현들은 인과관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GS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니까 찍는 거는 여기까지만 제가 녹화를 하고요. 요거 한번 다시 필요한 거 다시 돌려보시면서 7가지 노트에 거 쓰세요. 공부할 겸. 엔드버선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본 다음에 GS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찾으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해석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글 안에 숨겨져 있는 논리 구조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대치동 현장 수업 끝판왕 라이머 논리 구조 독해 앞으로 현장 수업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